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연말에 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또 뭐 위험한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동안에 지금 이제 너무 급등했던 종목은 내가 혹시 초기 매수해서 가지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이 많이 급등했다면은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좀 여기 사서 급등했다면은 자, 이런 종목도 결과적으로는 안 주는 여기 4만 원, 6만 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5일선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20년 하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테마 그런 종목 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단 시약 테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팔리고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원이 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내가 혹시 여기 추격 매수했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손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15% 20% 잘라주는 게 맞다. 그러면은 그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사신 거네요. 오르니까요? 아니죠.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뭘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서 뭐 좀 리딩 하는 데서 뭐 또 문자 보내기도 하고 뭐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기가 판단해서 보다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듣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의존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따라갔던 종목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밀린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했던 이런 종목이 많이 밀린다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특히 이 AI 쪽에 지금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 AI는 실적이 그렇게 아직도 뒷받침되고 이런 종목이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만약 샀다. 그래도 이런 자리 깨지 내려오면은 손절해 주라는 거죠. 네. 안 하는 순간에 다시 급등하기 전 또 그렇구나. 만 원, 2만 원 보통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면 그 좋은 이 진단 시약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14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진단 시약 종목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런 이렇게 원이 차잖아요. 네. 자,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조금 더 밀립니다.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영원히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목도 결국은 자기 실적 주가는 자기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항상 제조업 또 뭐 IT 이런 경우도 뭐 단기 수익률이 15배, 뭐 많이 봐주면 20배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시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이 시총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같은 경우. 이제 7천억이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700억 정도 1, 2년 계속 수익이 나줘야 됩니다. 아무리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않으면 주가가 다시 제 가격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종목 매수했다 하면은 칼같이 손절하자. 저걸 이런 데 지지가 깨진다면 손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7천억이면 시총이 영업이익이 700억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배에서 15배 보통 그렇게 우리 한국은 코스닥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거 더 봐주죠. 그리고 뭐 IT 같은 거 좀 더 봐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실종 예를 들어 재작년에 포스코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8조 남았지만 시총은 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꼭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단기 수익률의 10배에서 15배 이렇게 봐줘야 된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연속으로 뭐 7천억 현재 시총이 되기 때문에 2년 3년 계속 연속으로 그래도 몇백억 놔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죠. 그러면 그 종목이 그렇게 되는지 이제 잘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렇게 오면은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맞아요. 아까 시즌 보니까 거의 한 2, 3년에 걸쳐서 원상태로 오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에서 손절 안 했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것도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또 어떤 테마를 만나야 되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뭐 또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런 병이 나타나야만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있죠. 기한이 없네요. 그때는 시젠이라는 종목은 독점을 했지만은 지금은 만약에 발생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경쟁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 안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특히 이런 테마는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고 손절을 칼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막 10년 가고 막 물리고 그런다는 거구나. 이제 우리 메타버스도 작년에 좀 많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가 또 연결 안 되다 보니까 하나 보기 50%, 70% 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특히 AI 종목도 이 회사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매출이 발생하고 단기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내가 좀 기대 심리로 버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손실이 있다면은 딱 손절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안 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원위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려도 대형주에 그냥 물리라고.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 왜냐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건설회사, 화학주,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또 뭐 또 소비주 같은 경우는 소비주도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건설회사도 경기 좋았다 안 좋았다. 화학업종도 그렇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그런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좀 기다리면은 거의 본전에 매도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진단 시약 테마라든지 로봇, AI 이런 종목도 2차 전지 뭐 또 이렇게 또 현재 AI 종목 중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중에서 AI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한 종목들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아유, 예, 좋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공매도도 하시고. 예, 저는 이제 옛날에 소형주 했죠. 옛날에는 소형주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왜 안 했냐면은 소형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손절이 많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럭비공처럼 움직임이죠. 어떤 큰 손이나 또 테마나 뉴스에 따라서 급등량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대처가 안 됐는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기간 외국인 수급만 잘 계산하면은 위치적으로 양지에서 수급만 잘 계산하면은 성률이 거의 80~90% 되니까 굳이 이 소형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개인들도 수익률을 1년에 한 20% 30% 보고 해야지 너무 테마주 해가지고 100% 200%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이런 테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잘 분석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잘 보고 따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해야만 개인들이 손실 안 나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 얼마 정도 이상으로 보세요? 시가총액 약 그래서부터면은 약 한 5천억 정도. 그때부터. 예, 그리고 약간 회사가 가격이 또 10,000원 이상이고 한 시총 3,000원 이상. 자, 이렇게 되면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약 250등 안에 좀 하라는 거죠. 250등. 코스닥은 안 하세요? 코스닥은 저는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엔터주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있고 그 종목에서 너무 급등량 심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종목에서 많이 당해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건 막 20조 가까이 되던데 그런 것은 안 하세요? 그런 거는 예외로? 저는 이제 신고가에서는 이제 가죠. 신고가 근처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이제 수급을 보고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지금 그런 건 크게 빨리빨리 대응하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저 대표님 하나 좀 여쭈고 싶은 게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뭐 지금 사서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묵혀두면 뭐 최소 10배 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LG전자는 워낙 덩치가 크고 워낙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소기업은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막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지금 진출했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특히 그쪽에서 이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를 나눠먹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앞으로 5년 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5년, 10년 어떻게 보고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변수가 너무 많은 거군요. 그럼 혹시 막 그 ROE나 막 영업이익률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뭐 2자리여야 되고 이런 것도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매출이 좋아진다 하면은 대부분들 어떤 그 좀 정보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언론에 또 풀리기도 하고 항상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조심해야 되죠. 예. 차라리 좀 정통적인 그런 기업을 분석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작게 수익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런 매매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수익률 목표는 20%, 30% 정도 보는 게 맞다. 100% 이런 말. 100%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개인이 100%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면 테마주 저렇게 급등주를 쫓아 안 가도 되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다 다른 것 같은데 혹시 뭐 빠뜨리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의 공매도 비중이 개인들이 2%밖에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45%, 일본 해도 25% 정도 되고, 저는 꼭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공매도를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매수를 잘 해놓고 매도를 잘 못하잖아요. 공매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유 종목이 어느 위치에 가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꼭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도 기법을 조금 보고 제가 요번에 이제 새 책에 놓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공매도 기법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저 유튜브를 좀 보면은 공매도 기법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좀 관심 가지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나온 책 제목은 실전 공매도. 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름은 대입장 김영옥. 예. 신간 이름 뭐예요? 신간은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 이렇게 지금 그때 나오셨을 때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예, 그래. 볼로 와주면은 여기 워낙 조회수가 잘 나오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식은 사실 돈을 좀 벌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너무 공짜로 이렇게 하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좀 소액으로 아까 말했던 아까 그런 저 신고가 뭐 양매수 기간에 사는 종목 또 특히 이제 기아차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거 앞을 공부를 좀 하고 즉 공부를 하고 돈 벌려고 좀 하자는 거죠. 너무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공부하지 않고 돈 벌려는 생각은 저는 항상 도둑놈 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적어도 한 30분 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소액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수익이 날 때만 좀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그 대형주로 매매하는 확률이 한 80, 90% 되신다 했잖아요.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트 LG전자, 기아차 그런 종목 딱 그런 위치 왜 안 왔다가 그런 모양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대입장 김영옥의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